네, 프로의 시선 이어가겠습니다. 자, 하반기의 첫 거래일인데요. 코스피는 현재 2,800선 위까지 다시 올라온 구간에서 마감 앞두고 있습니다. 두 프로와 함께 메이저 수급 주체가 바라보고 있는 종목에 있어서 시선 같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주식회사 플래처 김덕호 대표, 차영주 MTN 전문위원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자, 한 주의 시작이기도 한데요. 시장 분위기 그리고 색채가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서 이 부분 같이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에는 사실 우리 하반기 마지막 거래일에는 반도체 종목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또 삼성전자가 이렇게 이름을 올리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오늘 같은 날에도 플러스권을 지금 보이고 있다라는 점도 챙겨볼 수 있겠습니다. 자, 김덕호 대표님, 6월의 반도체 수출은 역대 최대다라는 이야기가 또 나왔고, 근데 오늘 시장에서 반도체는 그렇게 주목받는 흐름은 아니고요. 오히려 다른 쪽이 더 주목을 받아서 일단 우리가 본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투톱에 대한 이야기부터 좀 나눠보겠습니다. 지난주가 SK 경영전략회의 있었잖아요. SK하이닉스가 또 투자 확대안을 내놓기도 하면서 지금 그렇게 현금이 짱짱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투자를 하겠다라는 부분에 있어서까지 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AI에는 사활을 걸겠다라는 게 느껴지는데요. 관점 하에서 결국엔 투톱은 열려 있는지, 지금 우리 시청자분께서 반도체가 끝물이 아닌가요? 라고 질문도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답변 또한 궁금합니다. 일단 뭐 삼성전자가 지금 없는 돈 끌어서 뭐 투자를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지금 가장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상위 10개 기업 중에는 항상 늘 삼성전자가 있었죠. 삼성전자. 이번에도 이제 1, 2, 3위를 다투고 있는 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그룹인데, 여기서 주목을 하셔야 될 거는, 그러면 반도체 부분들은 이번에 그러면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과연 좋을 것이냐, 왜 주가가 잘 가지 않느냐, 이 부분들은 뭐 이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주가를 보시면 좀 아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이번에 주가가 다 좋을 것이다, 뭐 앞으로 이제 전망치를 사용한다, 월가에서 다 일색으로 다 호평을 다 했었다는 거 아마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실제로 이제 디램 부분들에 대한 수요가 이제 굉장히 강화가 되면서 오히려 이제 평균 가격이 올라간 상황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사 수혜를 또 볼 수 있는 게 삼성전자다, 이러면서 외국인 수급이 또 다시 한번 들어오는 이런 현상들이 반복이 됐는데, 결론적으로 좀 말씀드리면은 이번에 이제 5일날 발표가 되는 부분들이 실적은 어느 정도 좋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이미 지금 반영된 부분이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럼 다음 과제로 넘어가는 부분들이 뭐가 될 것이냐, 이제 이게 이제 컨퍼런스에서 어떤 발언이 나오냐를 좀 주시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랑 어느 걸 사야 됩니까라고 얘기할 때 뭐 저희가 뭐 기간마다도 또 다르긴 했겠습니다만은, HBM 쪽을 본다라면은 HBM 뭐 지금 납품을 하고 있는 SK하이닉스가 아직까지는 경쟁 우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잘 가는 부분들은 당연히 커플링은 SK하이닉스가 강하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렸는데, 그러면 반면에 이제 그러면 오히려 후발 주자로서 나타날 수 있는 영향과, 그리고 SK하이닉스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디램에서 특히 이제 패키징 부분을 또 가지고 있는 이 삼성전자가 갖고 있는 파이가 꽤 크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목을 했을 때는 또 다시 한번 삼성전자 볼만하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반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삼성전자에 대한 가능성을 주목을 하고 있다 보니까 더 급등을 한다기보다는 이제 다음 과정이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 좀 귀를 기울이는 모습이다 정도로 이야기를 드리겠고요. 결국 이제 실적 발표 이후에, 실적 발표 자체보다는 이제 이후에 모멘텀을 뭘로 제공할 것이냐, 뭐 이게 아무래도 뭐 오늘 장주에 좀 반짝 상승하고 있는 뭐 앞서 소개해 주셨던 뭐 CXL 이쪽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CXL 쪽으로 한번 아예 그냥 돌입을 해볼게요. 오늘 갑자기 CXL, 뭐 갑자기는 아니에요. 네오셈이 그전부터 꿈틀거렸거든요. 자, 차 의원님, 그동안 쉬던 CXL이 단체로 올라간다, 어떤 의미 부여할 수 있을까요? 사실 CXL이 가다가 쉬던 이유는 엔비디아가 엔비디아 링크였나요? MBV 링크였나? 그걸 선보이면서 굳이 CXL 필요 없겠는데? 라는 부분이 시장에서 좀 인정을 됐단 말이죠. 그래서 당분간 좀 관종에서 빼야겠다 하셨던 분들도 많으셨을 거란 말입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다시 올라간다,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요? 오늘 아침에 CXL 기사가 있었습니다. 혹시 읽어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CXL 기사라고 치면 오늘 아침에 나옵니다. 꼭 읽어보세요. 소설도 그런 소설이 없습니다. 제가 왜 아침에도 말씀을 좀 드렸고, 제목은 CXL이다라고 얘기하고 내용을 들여다보면 CXL이 지금 당장 가야 된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두리뭉실하게 다음엔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고, 많은 기업들이 여기에 투자할 것이다라는 두리뭉실한 그건 저는 기사인지 그게 어떤 팩트 체크인지 모르겠어요.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어떻게 보면 뭐 뭐라 그럴까요? 에세이?
정도. 근데 그것 때문에 오늘 CXL이 올랐어요. 근데 이게 꼭 결코 나쁘다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CXL이 그 기사를 제목을 보면 당장 CXL이 필요하다라는데 기사는 언제 뜨뜻미진하게 CXL이 될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CXL이 올랐다라는 건 전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시청자분께서 지금 반도체가 끝난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CXL이 살아있다라는 것은 오늘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그렇게 쭉 뻗어지 못한 가운데서 여전히 CXL이 있다라는 것은 이 섹터가 제일 강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작년에 2차 전지에 대해서 안 오른 그 분야가 있었나요? 다 올랐죠. 네. 정말 미래에 대한 것들 다 올랐죠. 맞아요. 지금도 반도체도 저는 반도체는 아직 그 가운데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 처음에 HBM에서 올라가서 후공정에서 전공정, 액침냉가, 그다음에 이거가 터나서 너죠. 그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전선, 전력 다 올랐죠. 그다음에 이제 나와야 될 것들도 CXL 이런 것들이 다 오르고 있는 상태다라고 본다라면 아직도 많은 분들이 시장에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가장 단적인 예가 SK하이닉스입니다. 오늘 이거 엄청 강한 겁니다. 왜 이렇게 제가 그렇게 지금 마이너스인데 이렇게 강하냐라고 본다라면 자. 지금 여러분 SK하이닉스가 지금 10만 원대부터 20만 원대까지 2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네. 근데 최근에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는 제가 그랬죠. 그 분기 말이고 윈도우 드레싱 효과도 있을 것이고 패시브 자금에 대한 것들도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했죠. 그게 끝났죠. 끝난 상태에서 오늘 거래가 안 붙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냐? 거래가 안 붙는데 보합권이다라는 거. 지금 3일 연속 보합권이다라면 갖고 있는 분들은 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불안하다라면 오늘 거래가 분출되면서 2, 3%씩 밀렸겠죠. 예. 근데 지금 이거 제가 이제 쉽게 얘기하면 한쪽에서는 불안하게 느끼시는 분들이 있겠죠. 근데 보유하시고 계신 분들은 지금 밑에서 내가 40, 50%씩 수익이 나 있기 때문에 1, 20% 반납하더라도 여유가 있는 거예요. 여전히 그리고 하이닉스에 대한 HBM은 지금 저는 HBM에 대해서 여름까지 말씀드렸다가 조금 더 연장했던 게 삼성전자를 필두해서 어떠한 기업도 지금 현재 HBM 시장에 제대로 진입을 못한 상태죠. 물론 삼성전자가 될 거다라는 얘기는 많이 합니다. 됐으면 돼야 된다라는 당위성은 있죠. 근데 HBM3가 올 하반기 때 되면 어떻게 되죠? 하이닉스는 HBM4 지금 TSMC랑 계약을 맺은 게 나오지 않습니까? 여전히 독주가 된다는 거죠. 이건 속도전입니다. 아무리 삼성전자가 3, 2를 제대로 한다 하더라도 지금 이거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정상적인 경기 사이클이라면 차분히 진행되겠죠. 하지만 이번에 주말에도 그렇고 많은 기업들이 인공지능에 대해서 투자를 하겠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건 속도전이에요. 이미 되는 거예요. 자, 조금 전에 이제 하이닉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80조 투자를 한다라는 건데 여러분들은 숫자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평상시에도 아무거나 안 해도 몇 조씩 투자하신지 아십니까? 둘 합쳐 대략 한 60조씩 투자합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왜냐하면 이 반도체라는 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투자가 들어가야만 움직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투자 사이클을 멈췄던 게 일본이고요. 그래서 일본이 뒤처진 거 아니겠습니까? 치킨 게임이란 게 그런 거죠. 자, 삼성전자 대략 한 2, 30조씩 연간 투자하는데 그걸 3년 동안 80조 하겠다? 평상시 투자랑 뭐가 다르죠? 저는 그러니까 우리가 80조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아 보이지만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재무제표를 보셨다라면 그들의 평균 감가상각에 이런 것들을 보게 된다라면 뭐 그렇게 새로운 투자는 아니다라고 읽어내실 수 있겠죠. 어찌됐든 지금 현재 SK하이닉스는 기간 조정을 겪고 있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강하고요. 여전히 반도체 중심으로 보셔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네요. 지금 시간에서 마감 거의 다 앞두고 있는데 거래량이 굉장히 SK하이닉스가 부족하거든요. 그동안 있었던 거래량 중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보합권이다. 굉장히 강한 거다. 보유하는 사람은 팔 이유를 안 느끼고 있다는 거다. 이전에 리포트도 한번 있지 않았습니까? SK하이닉스는 팔면 후회한다. 삼성전자는 안 사면 후회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자 그런 관점에서 차 의원님 그렇다면 7월 5일 날 삼성전자 잠정 실적 나옵니다. 저희는 어떤 거 주력해야 돼요? 근데 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는 게 지금 올 상반기 때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 조금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혼란을 느끼시는 게 올 상반기 내내 반도체만 얘기했어요. 맞아요. 다른 건 얘기하지 않았어요. 작년 이맘때는 2차전지만 얘기했어요. 근데 자,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좀 2차전지만 얘기했는데 2차전지가 지금 현재 안타깝게도 캐즘에 걸려서 실적이 별로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쭉 밀려내렸죠.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반도체가 실적이 좋다라고 해서 올라가기보다는 오히려 반도체가 생각보다 덜 나왔을 때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은 있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선반영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우리가 이제 주식시장에 있어서 결과를 가지고 선반영이다 후반영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미리 말씀드리죠. 지금 현재 반도체는 선반영 중입니다. 따라서 성적이 잘 나와줘야 돼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보고 있는 것은 이 매출에 대한 가이던스가 계속해서 좋게 나와줘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마이크론 실적에서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되는 게 마이크론이 지금 현재 우리가
우리나라보다 반도체 주가가 가장 많이 올랐죠. 근데 그 이상을 따라잡지 못하다 보니까 마이크론 주가의 변동성이 커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직까지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근데 삼성전자는 여러분들이 중심 잘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삼성전자를 보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뭘 보시죠? HBM3E에 대한 미래 퍼포먼스를 보십니까? D램 재고에 대한 걸 보십니까? 그것도 잘 보셔야 돼요. 근데 이제 D램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그 랜드 가격이죠. 정확히 얘기하면 랜드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그 삼성전자에 대한 어떤 재고가 줄어든 거 아니야? 라고 하고 있는데 주말에 기사가 정확히 나왔습니다. 기업용 랜드 가격이 올라갔지만 소비자용 랜드 가격이 오히려 떨어졌다라는 겁니다. 삼성전자 재고 중에 어떤 것들이 있다라는 건 영업기밀이기 때문에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지금 삼성전자발 확인되지 않은 뉴스, 제가 증권업계에 30년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삼성전자발 확인되지 않은 뉴스가 쏟아지는 것도 이례적인 현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만큼 많은 분들이 이걸 보고 있기 때문에 역으로 이것에 대해서 조금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도 조심스럽게 보이는 게 아닌가. 지금 확인되지 않은 이사회 얘기가 어떻게 나오죠? 어떠한 기업이 특히 삼성전자급 되는 경우가 이사회 다음날 이사회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다? 이건 상식적으로 얘기가 안 됩니다. 제가 회사 다닐 때도 회사에서 임원회의하고 나서 얘기를 단 한 번도 듣지 못했거든요. 근데 삼성전자 이사회에서 우리가 가격 올리자고 했다? 그거는 소설이죠. 여러분들이 그러한 상식적인 접근으로 하신다면 지금 상황에서 혼란을 좀 덜 느끼시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7월 5일 잠정 실적 예정되어 있는데요. 그 전까지 반도체는 과연 어떤 흐름 보이게 될지 이번 주 계속해서 얘기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넘어가죠. 기간 순매수 상위 종목의 펩트론 6위에 올라와 있고요. 그러니까 오늘 완전 비만이 강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오늘 셀트리온이 1위인 만큼 제약바이오의 움직임, 과연 하반기 첫 거래일부터 이것이 주는 의미가 있을까? 저희가 좀 더 점수를 줘도 되는 걸까 싶습니다. 거래대금 상위에도 현재 펩트론 3,000당 제약 올라와 있다는 점 챙겨집니다. 김덕호 대표님, 의미를 찾는 게 그냥 우리 하반기 시작이어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이제 진짜 출발의 관점으로 제약바이오를 보는지요. 일단 비만 치료제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여기는 천차만별로 가는 종목 계속해서 갔고 특히 펩트론 같은 경우는 52주 신고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 그때 얘기 나눴을 때는 한미약품 얘기를 했었잖아요. 한미약품 오늘 다른 걸로 올라갑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갑작스럽게 비만 치료제 이슈가 될 만한 내용이라고 한다면은 결국은 이제 섹터가 한번 잊혀질 때쯤 다시 이제 발언됐다. 그러니까 하반기를 다시 한번 기다려보자. 기대감에 좀 이렇게 반짝 상승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아까 거론하셨던 부분들이 잘 보시면은 뭐 화장품, 음식료, 그다음에 뭐 비만 치료제 이 부분들이 왜 갑자기 하게 때 나오냐? 하게 때 주로 이제 보통 여행을 가거나 노출이 많아지다 보니까 뭐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에도 뭔가 이제 바닷가를 나갔는데 몸매가 좀 많이 안 좋다. 그러니까 살을 빼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한다든지 이런 그러니까 속된 말로 이렇게 약간 좀 피셜적인 내용들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 비만 치료제에서 만약에 좀 주목을 받을 만한 근거라고 한다면은 지난주 그러니까 6월 21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됐던 미국에서 진행됐던 이 당뇨 학회에서 뭐 동아ST, 한미약품 뭐 이렇게 기업들이 참가를 해서 실제로 이제 제품도 보여주고 했습니다만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 기업들이 이제 앞으로 이걸 어떻게 전략화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좀 뉴스에 나왔다면은 뭐 상승 가능성은 좀 충분히 보겠는데 뭐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봐야겠죠. 특히나 이제 오늘 또 이제 하반기를 시작하는 첫 날이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좀 그동안 좀 미쳐졌던 섹터들이 다시 한번 부흥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히려 뭐 화장품 같은 경우에도 좀 말씀을 드리면은 화장품은 뭐 지금 이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뭐 여름에 이제 또 화장을 또 자주 고치고 뭐 이런 이슈들이 있다 보니까 다시 이제 좀 상승을 하고 있고 지금까지는 그래도 화장품 섹터가 꾸준히 성장을 하면서 마진율이 높고 특히나 다른 업계 특히 뭐 제약업종 같은 경우에도 화장품 업체에다가 지금 손을 뻗기 시작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게 지금 마진율이 높다 보니까 기대가 된다 이렇게 이제 다시 접근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 이제 오늘 시장에서 좀 말하고자 하는 거는 일단 하반기 시작에 대한 기대감이다. 그렇기 때문에 뭐 앞서서 찰수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CXL도 갑자기 왜 소설 같은 이야기가 나오고 하는 것도 결국은 좀 잊혀졌던 책들을 다시 한번 열어본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진짜 폭염이 진행이 되면 옷이 짧아질 테니 그래서 비만 있어서 이거 줄여야겠다는 니즈라는 그런 소설로도 괜찮을까 싶은데 일단 우리 차 의원님 7월 첫 거래일에 제약바이오가 올린다. 이것도 리밸런싱 차원에서 좀 생각해볼 수 있는 부분일지 왜냐하면 안 가던 제약바이오도 같이 가니까 여기서 솔깃해지거든요. 두 가지가 오늘 좀 맞물렸다라고 네. 보여집니다. 아침에 개장 때 제가 실리콘2의 급락 가능성을 언급드렸거든요. 지금 현재 9% 정도 밀리고 있죠. 아침에 개장 때 뭐
지금 유튜브에 있으니까 말씀드렸는데 실리콘2가 지금 라운드 형태를 그리기 때문에 급락이 나오면 세게 밀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을 드렸고 안타깝게도 오늘 이제 급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좀 챙길 건 챙기자라고 말씀드렸고 지금 화장품들이 그러니까 실리콘2를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그동안 MTN에서 제가 페이스메이커라는 이름으로 실리콘2를 보면 실리콘2가 밀리지 않는 한 화장품은 계속 갈 것이다. 단 실리콘2가 밀리면 화장품이 밀릴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리콘2가 9% 빠지니까 지금 현재 아침 플러스가 나왔던 ODM 업체들 다 빠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화장품이 쉰다라는 거.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 트레이딩 자금이 어디로 가겠느냐? 이런 것들이 제약바이오로 좀 갈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두 번째로서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요게 이제 올해 장의 특징인데요. 올해 앞서 언급드렸던 것처럼 이제 반도체가 이제 집중적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그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제 포트폴리오를 구성한 상태에서 반도체가 자연스럽게 비중이 올라갔죠. 매매 한 번 안 해도 반도체 비중이 올라갔죠. 그거를 줄이는 과정이 우리가 6월 한 달 내내 있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밀렸다 올라오고 하이닉스가 밀렸다 올라오고 했었던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게 일단락되고 나서 지금 반도체는 이제 패시브 자금이 아니라 액티브 자금이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도체는 강한 거고요. 패시브 자금 입장에서는 지금 제약바이오가 상대적으로 반도체 대비보다 노출도가 낮으니까 네. 비중이 작게 느껴지는 거죠. 예. 그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그러니까 제약바이오는 하나는 패시브 자금들이 들어오는 거고요. 그다음 반도체는 액티브가 들어오는 거고요. 또 한 가지 화장품이 이제 어느 정도 일단락되다 보니까 트레이딩 자금까지 여기 온다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뉴스가 뭐죠? 저한테 필요한 약, 비만 치료제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왜냐하면 특히 당뇨보다 비만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그 두 가지 농담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좀 그냥 농담으로 받아들여 주십시오. 네. 우리가 농담으로 하는 게 비만 치료제와 탈모 치료제가 나온다라면 그거는 정말 대박 날 수 있는 거다라는 얘기들을 많은 분들이 노벨상이다. 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이고 이런 것들이 가시적인 부분들이 됐다라고 본다라면 더군다나 이제 김덕호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계절적인 효과 이런 부분들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은 일단 중요한 것은 이 흐름은 쉽게 꺼지지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 바닥에서 꿈틀대는 지금 대형주들도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의료기기 그다음에 뭐 의료용 AI 이런 것들도 그동안 쉬었던 것들이 바닥에서 지금 움직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오히려 비만 치료제에서 내가 조금 부담을 느낀다라면 바닥에서 움직이고 있는 의료용 기기 업체들 노리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언급 주셨는데 실리콘2 오늘 차트 교란됐고요. 삼양식품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실적 잘 찍혔던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오늘 좀 많이 하방 쪽이 열렸어요. 지금 피크아웃 우려 모드가 켜진 걸지 김덕호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여러 가지는 있겠습니다만은 예. 글쎄요. 뭐 지금 상황에서 뭐 좀 선단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그러니까 지금 사실상 지금 증시 자체도 뭐 계속 이제 변동을 좀 빠르게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그동안 잘 갔던 종목들도 또 다시 한번 조정이 나고 하는 거는 뭐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러니까 반기 전략이 바뀌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오히려 지금쯤에 뭐 차익 매물이 나오는 것도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이제 신규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계속 이제 눈을 좀 여겨 보시겠죠. 근데 일단 뭐 우리가 보통 이제 주초 효과 그리고 이제 주말 효과가 있듯이, 그러니까 보통 이제 거래 첫날에는 기대감에 상승을 하고 거래 마지막 날에는 좀 주가가 조정되는 이런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일단 만약에 이제 월 중에 좀 이렇게 공략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이라더라도 이번 주는 조금 피해 가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그러면 좀 피해가고 과연 어디서 지지를 좀 보이는지를 챙겨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실적 관련한 모멘텀이 우리 시장에서는 이제 없는 걸까요? 오히려 오늘 그렇다면 이 대선 후보 토론 이후에 갑자기 자금이 모여지는 쪽은 어떻게 봐야 하는 거지? 이제 이 기대감으로 더 붙는 건가? 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일단 좀 얘기를 나눠보고 싶은 쪽이요. 여기 다 모여있네요. 삼성 SDI, 포스코홀딩스, LG에너지솔루션, 뭔가 신재생, 포스코퓨처엠? 이거 왜 가는 걸까요? 차 의원님? 글쎄요. 뭐 저는 이제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예. 지난주부터 이제 말씀드려 왔었죠. 지난주부터 실적 말씀드렸죠. 개선세? 예. 우리가 이제 온디바이스 AI니까 제가 애플 관련들을 좀 보자라고 좀 말씀드려서 LG 디스플레이 탑픽, LG 이노텍, 그다음에 LG전자 같은 건 전장 이런 것들, LG 그룹주들이 조금 최근에 좀 차트들이 잘 완성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태죠. LG전자나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 우리가 충분히 급격한 변동성을 다 이겨냈어요. 네. 2주 사이에. 그러니까 2주 전에 급등했다가 조정받았다가 그걸 다 똑같이 지금 현재 고점을 뚫어주는 모습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 LG전자나 LG 디스플레이, 특히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 주봉으로 보시면 저 교과서 차트예요.
올라가려고 하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가능성 한 70%겠습니다만 저 밑에 거래량이 지금 분출해가지고 밑에 거래량이 왔다. 저건 교과서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대선과 관련해서는 지금 아직 여러분들이 성급히 움직이실 필요는 없습니다. 보통 이제 11월 초에 이제 정식 선거가 있죠. 네. 정식 선거가 있고 12월 달에 취임을 하는데 통상적인, 그러니까 지난 대선도 그렇고 통상적으로 대선 TV 토론은 9월부터 시작됩니다.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빨리 시작했어요. 이례적으로 빨리 시작을 했고 여기서 바이든 대통령이 거의 이제 완패하다시피 했고 지금 이제 가족 회의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기사에도 나왔습니다만 심각한 결정을 내릴 때 가족 회의를 통해서 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네요. 근데 이제 분위기상으로는 사퇴 안 하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여기서 또 아직 선거가 남아 있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는 경합 7개 주로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다득점자가 이기는 게 아니라 지금 이제 미국도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 이제 뭐 극단적으로 보면 이제 동서가 나눠져 있듯이 미국도 대부분의 주가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7개 주의 경합이기 때문에 아직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50%가 넘어간다 그래서 경합주에서는 또 얘기가 달라져요. 더군다나 거기에 이제 미국은 유권자들에 대한 표심에 대한 부분들도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보셔야 되기 때문에 저는 아직까지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놓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대선 관리, 근데 단지 이제 투자자들이 어려운 건 뭐냐면 일희일비 노이즈가 커질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저는 이 부분을 좀 밀어놓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히려 거기에 따라서 트레이딩을 하려고 쫓아간다라면 정말 헷갈리니까 지금은 실적으로 밀고 가는 쪽, 뭐 반도체 여전히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애플의 온디바이스 쪽, 오늘 CXL도 결국 온디바이스 때문에 가는 그런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쪽들로 좀 집중하실 필요가 있다. 너무 벌리면 지금 너무 정신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지금 또 한 가지 뭐 제가 말씀드렸던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 제가 한 달 전에 2주 전에 말씀드렸죠. 주주 친화 정책 방향이 나옵니다. 근데 오늘 이제 리포트 나왔죠. 주주 친화 정책 한다고 주말에 기자회견했죠. 3년 동안 왜 3년일까요? 삼성전자 따라가는 거죠. 삼성전자도 이건희 회장 돌아가시고 3년 동안 특별배당 이후 단 한 번도 특별배당 안 했는데 현대글로비스도 3년 동안 한다는 거 보면 이건 상속세 재원 마련이다. 2주 전부터 말씀드렸던 것들이 이제 확인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대선 관련해서는 변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한번 뉴스에 따라서 변동 시세 뭐 잘할 수 있다면 하겠지만 지금 만약에 그렇게 흔들리는 것에 있어서 자신이 없다라고 한다면 지켜보자. 그리고 프로의 시선에서 계속해서 그때그때마다 투자 가이드 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벌써 이렇게 흘렀네요. 두 분의 프로와 함께했습니다.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